어제는 일본과 한국에서 아베 건강 이상설 뉴스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에서 보도한 내용인데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이 해명하면서 일단락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동안의 일본 언론에 아베에 대한 저주에 가까운 일부 기사들을 보면서 안 쓰러지는 것이 비정상이다 라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지지도는 추락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기사들을 보면 아베의 고질병이 재발되는 것이 당연하다 싶을 정도였으니까요. 주간지 보도와 일부 기사들을 보면서 아베의 난치병에 대한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지 플래시는 8월 18일 자호에서 아베가 지난 6일 집무실에서 피를 토했다 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주간 플래시는 여성 월간지 8종류와 문해지와 주간지 2종류를 발행하는 출판사 코분샤의 대표적인 주간지입니다. 아베가 피를 토했다는 소식은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알려졌습니다. 이미 정계에서는 C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되고 도리어 확산되어가는 추세에 호우재해도 겹쳐서 총리가 많이 지쳐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간지가 집무실에서 토요를 한 정보가 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기자들이 건강 상태에 대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의 건강에는 문제없다. 나는 매일 만나고 있지만 담담하게 직무에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는 이미 난치병 수준의 궤양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의 1차 집권 때인 2007년 9월 12일 아베는 갑자기 총리를 사임하겠다고 발표합니다. 개각을 하고 소신을 표명한 지 2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궤양성 대장염이 심각해졌다고 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사임 발표를 한 후에 바로 입원을 했는데 후생노동성에서는 난치병으로 지정하는 정도의 악질이다. 질병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본래는 병원균 등 외부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이 도리어 자신의 창자 점막을 공격하고 있는 면역 이상이다. 궤양이 심해지고 장벽이 깨어지기도 한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에 체중이 60kg에서 40kg대까지 떨어지는 위기도 있었지만 새로운 약을 복용하면서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런 고질적인 병이 최근의 국가 위기에다가 언론과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면서 결국 이 난치병이 다시 도진 것이 아닌가 하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아베는 오전에는 사저에서 지내다가 오후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았고 특히 오후 6시가 되면 관저를 떠나서 밤 회식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저에 귀가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욕을 먹어도 저녁 회식을 통해 국정에 도움이 되는 의견을 나누고 있다면서 매일 밤 파티를 했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가 지난 6월 18일 정기국회의 폐회 이후 기자회견도 하지 않고 사저에서 숨어 있다고 야당과 언론의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둥지에 박혀서 나오지 않고 있는 아베라는 표현이 언론에서 나올 정도입니다. C19 사태가 확산이 되고 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상황에서 최고 지도자 아베의 육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원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죠. 지금 일본의 상황이 최악의 국가 위치로 치닫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베의 모습은 보이지 않다 보니 최근에 들어서 아베에 대한 비난 보도가 상당한 수준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베노 마스크 8천만 장을 추가로 배포한다고 이것만 봐도 바보라고 생각한다. 또 고투 여행 캠페인도 정말 바보 취급받은 대책이다. 결국 경제도 살리지 못하고 의료 붕괴까지 오게 생겼다. 바보 때문에 국민만 곤란하게 되었다. 아베씨 이제는 나와야지 라는 7월 31일자 분석 기사입니다. 내용 중에 도대체 바보라는 뜻의 박하가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빠가야로 같은 뜻이니 아베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일 것입니다. 문제투성이 고투 여행으로 C19 예방도 하면서 경제활동을 양립하겠다는 것은 환상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는 무조건 여행 캠페인은 당장 그만둬야 한다. 아베는 그동안 조령 모계식으로 오락가락하는 짓들을 많이 했으니 뭐 새삼스럽게 부끄럽지도 않을 것이다. 아베노 마스크처럼 한번 잘못된 결정이라도 계속 밀고 나가는 고정관념은 버려야 한다 라면서 아베에게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베를 끌어내려야 한다. 총선을 하면 국민들은 아베 정권 정치인들의 낙선 운동에 나서야 한다. 아베는 국민이 비명을 질러도 도와주지 않는다. 8년간의 아베 정치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 다음 총선에는 유권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라는 과격한 기사도 8월 3일자에 올라왔습니다. 고투 캠페인으로 국민의 세금이 시궁창에 버려지고 있었다는 기사는 도쿄 제외라는 황당한 결정으로 혼란의 정책이 되어버렸다.
소수의 관광업계를 위해 다수의 국민들의 생명을 위태하게 했다. 결국 소비세 인상으로 국민들이 세금을 부담하고 시궁창에 갖다 버리게 된 것이다. 고통을 겪고 있는 일본 국민들을 자극하는 갈수록 과격해지는 표현들입니다. 같은 이 일자에는 일본의 지나치게 위험한 C19 무대책으로 결국 노인들이 국가에 의해 살해당하고 있다는 제목의 기사도 있습니다. 아베는 노인들은 버리고 젊은이들과 함께 경제를 살려보겠다고 나섰다. 아베 정부는 애초부터 C19가 확산되어 가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제 와서 재원이 없어서 휴업 요청을 못한다고 변명을 한다. 결국 일본도 이탈리아와 스웨덴처럼 노인과 기초질환자는 버리자라는 생각을 일종의 합리적인 판단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악마의 전략이 아베의 머릿속에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베 개인에 대한 비난이 살인자와 악마까지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아베는 도쿄올림픽이 물 건너가면서 정치적인 구심력을 상실했다. 아베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아비가는 왜 특효약에서 미끄러졌는가? 이런 기사까지 계속 쏟아지면서 아베의 심리적인 부담감이 상당할 것이고 결국 건강이 안 나빠지면 비정상이다 할 정도로 위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최근 아베의 지지도는 계속 떨어져서 35.4%라는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단호한 국민들이 60% 이상을 차지하면서 아베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의 거짓말은 세계 어디에서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다. 일본의 부동산 대기업 후지주택이 사내에 배포한 혐한 문서 안에 담긴 내용입니다. 후지주택은 1조 4천억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으로 1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을 두고 있는데요. 후지주택이 직원들의 혐한 내용의 문서를 보고 감상문을 써오라고 했다가 제일한국인 직원이 고발 조치하면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혐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배포해온 후지주택과 이마이 미스오 회장의 우리가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섰다. 110만 엔을 배상하라 라고 판결했지만 후지주택은 사과 대신 사상의 자유에 큰 제약을 가하고 있다 라는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의 유명인 본부장에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나선 것을 의식하고 유력한 후보가 없어 혼전이 예상된다 라며 깎아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겁을 먹고는 한국의 유명인 후보가 당선되면 일본에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만일 유 후보가 WTO 사무총장이 되면 WTO에서 일본에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라고 전했고, 마이니치 신문도 이번 WTO 사무총장 선거에서 일본 정부는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힘을 합쳐 나이지리아 후보 오콘조 이웨라를 밀어줄 것이라 밝혔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유명인 후보를 두고 수수한 존재라고까지 표현하며 한국을 자극했는데요. 이렇게 최근 일본이 한국에 온갖 짜증과 투정을 부리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으며 정성을 쏟은 사업이 순식간에 무너지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한국 때문에 말이죠. 영국과 프랑스, 독일, 미국, 한국 등 전세계 선진국들은 2025년에 1000조 원에 육박하게 될 물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상상을 뛰어넘는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데, 상하수도 인프라까지 포함하면 시장 규모는 1000조 원이 아닌 8000조 원에 달합니다. 일본은 그동안 수천조 원을 투자했고 그 중에서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에 집중했습니다. 사실상 동남아 국가들이 절대적인 비중을 담당하고 있고 이들의 결정에 따라 일본의 운명이 달렸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물사업 목록을 보시면 토요타의 인도네시아 남발리 재생수 이용 사업, 스미토모 상사의 말레이시아 대도시권 상하수도 사업, 니폰 코에이의 베트남 하노이시 옌샤 처리장 정비 사업과 필리핀 마닐라 수도권 지역 상하수도 정비 사업 등 온통 동남아 지역뿐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의 환경부가 한 장의 합의각서를 체결하면서 일본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로 어제 환경부는 OECD와 아시아 물위원회 그리고 태국, 인도네시아, 몽골 등 아시아 9개국과 합의각서를 서면으로 체결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을 시작으로 2024년까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물관리 기반시설, 인프라를 평가하고 해당 국가별 물관리 정책 목표와
방향까지 설정해준 뒤에 물관리 사업을 발굴하게 됩니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물사업과 관련해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 모두 맡기려 하는 것이죠.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 정책국장은 이번 협력 사업은 한국 정부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하여 아시아 물 안보 강화를 실현하고 그린 뉴딜 핵심 축인 물 사업의 아시아 진출을 촉진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한국의 물 사업을 전적으로 맡긴 곳은 동남아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5번째로 많은 나라 파키스탄의 인구수는 1960년까지만 하더라도 5천만 명이었는데 현재 2억 2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60년 만에 인구가 4배로 폭증한 것이죠. 여기에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까지 겹치면서 심각한 물 부족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물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았다 보니 대부분의 파키스탄 국민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 중인데 여기에는 유해 오염물질이 득실해 심각한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결국 파키스탄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나섰습니다. 파키스탄 수도인 이슬람아바다를 포함해 핵심 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2024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 권한을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박재현 사장은 대한민국의 물관리 전문기관이 지구촌에서 물 한류를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실제로 한국수자원공사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벌어들인 금액이 3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한국이 지은 필리핀 정수 처리 시설 준공식에 직접 참여한 데다가 한국의 2046년까지 운영관리 기술 총괄을 맡겨버리는 등 한국의 물관리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물사업과 관련해 일본을 사뿐히 누르고 절대 강자로 등극하게 되면서 40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수도 이전 프로젝트에서 수조원 규모의 물관리 인프라 건설 사업까지 한국이 따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 공공주택장관 바수키 하디물조노는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과 지원이 절실하다 전하면서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수자원공사와 협력하는 것이 인도네시아의 핵심이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올해부터 혁신형 물기업 프로젝트를 실시해 한국 물 관련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적절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한국의 물 사업이 동남아에서 잭팟